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윤입니다. 오늘은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현대와 근대를 넘나드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라도 가지고 싶었던 권력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청와대입니다. 옛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던 지금 서울 종로구 팔판동에 있는 청와대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옛 관저 뒷산에 있는 천하제일복지라고 적힌 암각의 비밀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개방된 지 2달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 청와대의 옛 대통령 관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라 대통령의 생활집이죠. 그 관저 뒷산 절벽에는 큼직한 글자 6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천하제일복지. 천하에서 제일 가는 복받은 땅이란 겁니다. 그리고 끝에는 연능오거라고 작은 글씨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1990년 이 청와대 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 글자는 세간에서 떠들던 소문 하나를 입증해 줬습니다. 청와대 자리는 예로부터 명당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청와대 개방 후에 이 글자가 만천하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소문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신문 기사들 좀 볼까요? 청와대 터가 예로부터 명당이라는 것은 이곳에서 발견된 천하제일복지라는 문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와서 보니 청와대 일대는 길지라고 보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어떤 신문에는 이렇게 기사를 르뽀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청국 체류의 경험이 있는 소현세자나 복림대군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다 올해 청와대 개방 즈음에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최고 명당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고려 때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표석. 이거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청와대 관저 신축 공사 중에 발견이 됐다. 라고 또 다른 신문은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글자를 새긴 시기는 구한말인 19세기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탄 이 경복궁이라는 궁궐을 흥선대원군이 중건하던 바로 그 즈음이죠. 누군가가 그때 새긴 글자입니다. 이는 이미 1990년 이 글자가 발견될 당시에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20년, 30년 동안 잊혔다가 이제 청와대가 개방된다고 하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양이 풍수에 따라 수도로 결정이 됐고 경복궁이 그 중심이라는 소위 말하는 한양 천도 풍수설의 근거로 다시 이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과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서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증거가 발견이 됩니다. 1990년 2월입니다. 대한민국 신문과 방송은 일제히 청와대에서 표석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쏟아냅니다. 화강암 암벽을 깎아서 가로 2m 50cm, 세로 1m 20cm 규모로 해서체로 천하제일복지라고 새겨진 표석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기사는 대개 청와대 본관 동북쪽 가파른 암벽에 있는 탓에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라고 끝이 났습니다. 특히 이 글씨를 쓴 사람인 듯한 연능오거라는 인물은 풍수지리에 밝은 역학가일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1990년 2월 당시 신문입니다. 이 표석, 정확하게 말해서는 암각입니다. 암각석이 발견된 암벽 아래쪽은 식민시대 총독 관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뭔가니 1939년 당시 조선 총독부 총독 미나미 지로가 남산에 있던 총독 관사를 이곳으로 옮기고 6년 뒤 해방이 됐고 이후 이 관사는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로 쓰였습니다. 원래 이 관사 자리는 조선시대 때 경무대라는 터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넓은 터였습니다. 과거 시험과 무술 경연이 벌어지던 넓은 터였죠. 고종 때는 여기에 육무당과 육문당이라는 건물이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터 이름이 경무대였기 때문에 해방 뒤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경무대로 불렸습니다. 자, 뿌리가 총독 관사인데다가
4.19로 퇴각한 자유당 정권을 상징한다라는 이유로 민주당 정권은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칭을 합니다. 그리고 1990년 6공화국 노태우 정부 때 일제 잔재 청산을 명분으로 청와대를 신축하고 3년 뒤에는 옛 청와대를 회찰합니다. 철거하죠. 철거한 자리에는 1983년 신축한 청와대 남쪽 현관 지붕 꼭대기 절병통을 남겨서 위치를 표시해뒀습니다. 그런데 그 뒷산에서 이 자리가 명당임을 알리는 글자가 튀어나온 겁니다. 청와대 사람들은 그때 새 청와대를 밝히는 길조라고 했고, 훗날 사람들은 원래 표석 자리가 명당인데 총독관세를 지을 때 차출된 조선의 직관들이 일부러 비켜난 곳을 잡아서 총독들을 망하겠다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명당과 길지에 대한 호기심과 흥분이 1990년 2월 초봄을 휩쓸었습니다. 점점 가라앉겠죠. 그 흥분과 호기심이. 그래서 그해 1990년 10월 이 글자를 처음 감정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임창순이라는 선생님인데 조선의 한국의 금석학계 대가입니다. 이 임창순 선생이 8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이 6글자는 12세기 남송시대 명필 연능 5거의 필체다. 둘째, 잘 들으십시오. 글자를 새긴 연대는 빨라야 구한말인 1850년대 전후다. 임창순에 따르면 연능 5거는 남송시대 서예가였습니다. 중국의 강소성 진강이라는 강변에 북고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관광지입니다. 이 관광지에 감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에는 오거가 쓴 천하 제1강산이라는 6글자가 벽에 커다랗게 붙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6세기 북고산에 놀러왔던 양무제가 천하 제1절경이로다 하고 말한 뒤 큼직하게 새겨놓은 친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파손이 되고 나중에 남송시대 때 오거가 이 글자를 자기 글씨로 다시 새겼다고 합니다. 임창순 이렇게 말합니다. 오거의 글씨를 탁본으로 구해온 뒤 복지라는 글자를 집재해서 새겼다고요. 그리고 임창순이 추정한 각자 연대가 1850년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강암에 응각한 획의 풍화 정도가 깨끗하다고 할 만큼 매우 낮다. 화강암의 석질이 본래 비바람의 약한 점을 고려할 때 각자 연대는 빨라야 1850년 전후다. 자, 경복궁은 풍수로 계획된 도시 한양의 중심이라는 주장인, 이 주장에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내놨던 사람들한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한양 천도 당시인 14세기는커녕 전쟁 때 홀딱 타버린 경복궁이 근 300년째 폐허로 남아있던 19세기 글씨였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가보니 청와대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1993년 당시에 청와대에 새겨놓은 안내판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삼각산의 전기를 이어받아 북악을 거쳐 경복궁 쪽으로 길게 뻗어내린 이곳은 일찍이 명당으로 알려져 고려 숙종 9년 1104년 왕실의 이궁이 자리 잡았던 곳이다. 이 가운데 육문당과 육무당이 있던 높은 터를 경무당이라 불렀다. 예로부터 천하 제1복지라고 알려졌던 이곳 명당터에 일제는 1939년 7월 총독관세를 건립해 민족정기 단절을 획책함으로써 이 건물은 경복궁 내 조선 총독부 청사와 더불어 외세 침탈의 상징이 되었다. 준엄하죠. 심각하고요. 이 안내판이 바로 옛 청와대 현관 지붕 위 절병통이 놓여있는 잔디밭 옆에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공사 때 우연히 발견된 천하 제1복지 6글자가 만든 결과입니다. 이 안내문에서 예로부터 천하 제1복지로 알려졌던 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수정돼야 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 봐도 확연하게 근대 암각인 이 글씨를 앞세워서 엉뚱한 방향으로 대한민국 시민을 오도하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의 선물이 있습니다. 천하제일복지 6글자가 북악산 절벽에 새겨지던 그 무렵입니다. 조선 왕실에 또 다른 경사가 터집니다. 1865년 음력 5월 4일입니다. 이날 어전 회의에서 13살 먹은 왕 고종이 내시를 시켜서 구리그릇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리그릇을 자랑스럽게 신하들에게 보여주죠. 이 그릇은 기록에 따르면 지금 자하문, 그러니까 창의문 근처에 있는 정자, 석경루라는 정자 땅 속에서 발굴된 그릇이라고 합니다. 발굴한 사람은 박경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릇에는 덮개가 있었고 덮개 속에는 소라처럼, 소라 껍질처럼 생긴 술잔, 나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뚜껑 안쪽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자로 굉장히 장황하게 적혀 있었는데 대충 뜻은 이렇습니다. 수진보작. 이는 화산도사 소매 속에 있던 보물로 동방의 국태공에게 바치니 을충년 4월 이를 열 사람은 옥천옹이니라. 이걸 풀이해달라고 고종이 신하들에게 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을충년 4월에 이 귀한 그릇을 누군가가 열어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라고 하지요. 무슨 뜻인가 하면 동방국 태공이 을충년 4월에 국가에 큰 일을 하게 되리라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방국 태공이 누굴까요?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을충년인 1865년 음력 4월 대원군이 조대비를 통해서 경복궁을 중건하겠다고 선언하고 딱 한 달 이틀이 지난 뒤에 이 어마어마한 예언이 담긴 구리그릇이 발견된 겁니다. 심지어 회의에 불참했던 송근수라는 문씨는 훗날 문집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는 동방의 역적이다 라고요. 근엄하고 준엄하고 찬양에 맞지 않는 글이었죠. 고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릇을 보기만 해도 기쁜 마음이 그지없다. 효성을 바쳐야 하는 도리로 볼 때 이 기쁨을 기록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으니 모두 글을 지어 바치도록 하라. 자, 경복궁 중건을 선언하고 한 달 뒤에 그릇이 발견되는 겁니다. 땅 속에서요. 마치 경복궁 중건을 예언을 하고 이를 찬양하는 듯한 하늘의 뜻이라고 말하는 듯한 글이 적힌 그릇이 발견됩니다. 그러니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될 이 토목공사 경복궁 중건에 대한 반대 여론은 이것으로 봄날 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고종은 이 그릇을 발견한 박경회라는 사내를 수소문해서 바로 그날로 중앙군에 해당하는 5위의 지휘관 5위장으로 특채를 합니다. 그리고 그릇 발굴 과정을 적은 글을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낱낱이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수진보작기라는 글들입니다. 이 글들을 모은 게 수진보작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고종은 고위 관료와 전주이시 종친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이제 어떠십니까? 천하제일복지라는 청와대 대통령 옛 관저 뒤편 절벽에 새겨진 그 글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정치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권력을 차지한 대원군과 고종이었습니다. 고종은 그때 13살이었습니다. 권력을 확장하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정당성 확보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부자, 특히 대원군, 아버지 대원군이 풍수와 도참과 조작을 동원한 겁니다. 나중에 식민시대 차상찬이라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필명을 날렸던 사람인데요. 춘천 사람입니다. 필명을 여러 가지 썼습니다.
청오생이라는 필명을 써서 쓴 글이 있습니다. 별건곤이라는 잡지에 이렇게 씁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천하를 압도하던 영웅도 인심을 수습하는데 얼마나 고심했을까 가히 추측할 수 있다. 1927년 1월 1일 별곤곤 3호에 나온 글입니다. 권력의 맛이 더욱 달콤해진 지금입니다.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가짜뉴스, 상징 조작, 횡행을 하며 대중을 현혹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눈에 띕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우리의 미래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청와대 뒷산에 새겨져 있는 천하제일복지라는 글씨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박종인의 땅역사입니다.